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을 보시면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나조건은 x가 1 이상 5 이하일 때에는 fx의 값이 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x가 6 이상 10 이하일 경우에는 fx의 값이 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조건은 f의 6은 f의 5 플러스 6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가장 먼저 나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의 1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f의 1이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f의 10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무조건 10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거는 나조건 때문에 금방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다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f의 5값은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자, 왜냐하면 f의 5는 나조건에서 보면 5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f의 5가 5가 되면 f의 6은 11이 돼야 되는데 11이 지금 공역의 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f의 5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조건으로부터 우리는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f의 5가 4고 이때 f의 6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인 경우부터 가나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뭐 1, 2, 3, 4, 5라는 거는 요게 정의역, 요게 공역,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정의역, 공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f의 1이 1이니까 지금 1,1을 빨강색으로 표시해 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의 10은 10이니까 이렇게 또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1부터 5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x보다 아래쪽에서만 찾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y는 x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6부터 10에서는 함수값이 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y는 x라는 직선보다 더 위쪽에서만 함수값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f의 5가 4고 f의 6이 10인 경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f의 5가 4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6은 10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f의 1은 1이니까 f의 2값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2, 3, 4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그냥,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최단 경로 중에 요 y는 equal x보다 아래쪽에서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최단 경로니까 예를 들어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게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조건은 y는 equal x 아래쪽에서만 움직이는 경로를 찾는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나조건이 만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때 f의 이 값은, 자, 2일 때 가장 경로 중에서 높이 올라간 지점, 여기. 그래서 f의 2는 2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f의 3 값은 경로 중에서 3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 f의 3은 3이구나. 그 다음 f의 4도 3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f의 5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 하나를 찾으면 f2, 3, 4값, 그 함수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만약에 뭐 이거 말고 경로를 조금 따로 바꿔볼까요?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본다면, 자, f의 2는 1, f의 3은 2, f의 4는 3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자, f의 2가 3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조건에 위배됩니다. 그쵸? f의 2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찾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그죠? 제약 조건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 일로 가는 최단 거리의 수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가는 거니까 6팩토리아를 뭐로 나누면 돼요?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요 y는 x보다 더 위쪽을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와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이니까 총 4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먼저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 지점을 지나서 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 지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를 통과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점을 지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냐면 보시다시피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와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 2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2개를 더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선 총 1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을 볼까요? 이쪽은 자, 여기를 출발점으로 보고요. 얘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y는 equal x보다 더 위쪽에서만 가는 경로를 찾으면 되는데 이건 너무 쉽죠? 여기서 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 그 얘기는 f의 6도 10, f의 7도 10, f의 8도 10, f의 9도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총 14에다 곱하기 1을 한 14가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1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의 5가 이제 3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f의 6은 얼마가 될 거예요? f의 6은 9가 되는 경우죠.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또 세보면 요거 다 지워버릴까요? 이제 점을 바꿔서 찍으면 됩니다. 요거 다 필요 없는 점들이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f의 5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5가 3이고 f의 6이 9가 되는 요런 경우죠.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그죠? y는 equal x 그죠? 그 아래쪽에서만 움직여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3칸에 2칸이니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눈 총 10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요 점을 지나가서 가는 경우 그걸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요 점을 지나가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 빼기 1 해가지고 총 9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뭐 등식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알아봅시다. 됐죠? 그래서 총 9가지 경우고요.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는 모두 다 y는 x보다 더 위쪽에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단 경로를 본다라는 것은 한 번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조건이 만족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 3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3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f의 5가 얼마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f의 6은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는 경우겠죠. 자, 이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살펴본다면 이거 싹 다 지울까요? 요거 지워주시고 이제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f의 5가 이제 2가 되는 경우예요. 그쵸? 그때 f의 6은 8이 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4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건 4가지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 아까랑 반대인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그럼 총 10가지인데 10가지에서 자, 이 점을 지나가면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이 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고 36 그래서 총 36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2번 경우와 이쪽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다고 보시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총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f의 5가 1 되는 경우죠. 그러면 f의 6은 얼마 되는 경우예요? 이게 7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f의 5가 얼마가 됐다고요? f의 5가 1이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되고요. 이 경우에 f의 6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경우의 수 간단히 셀 수 있겠죠?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요거 아까랑 딱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이니까 총 6칸을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요. 여기서 1로 가는 경우가 3번에 한 번이니까 총 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도 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점을 지나가면서 가는 경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요 점을 지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부터 세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요렇게 오는 경우 한 가지와 요렇게 오는 경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2개를 더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2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또 14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몇 개다? 1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요 경우의 수도 총 14가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 더한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더하면 50이 되네요. 당연히 밑에 2개를 더해도 50이 되니까 총 100개의 함수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00입니다.